스갱이의 일기장입니다. 불편한 편의점, 김호연. 이후 신기하게도 독고씨와 마주치면 이해하기 힘든 심정과 답답한 느낌은 사라지고 묘한 안도감이 들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게 선숙씨만 그런 건 아니었던 건지 편의점의 오전 시간은 조금씩 햇살의 방향이 바뀌듯 그 분위기도 달라지고 있었다. 편의점은 비싸다며 구멍가게나 마트만 드나들던 동네 할머니들이 마실 나오듯 유리문을 열고 들어와 어슬렁대기 시작했다. 할머니들은 편의점 곳곳을 청소 중인 독고씨의 등판을 두드리며 이것저것 물어댔고 그는 할머니들을 이끌고 진열대 사이를 오가며 2+1 혹은 1+1 상품을 소개해 주었다. 이거랑 이거 하시면 진짜 싸게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니까 이렇게 사면 마트보다도 싸겠네. 편의점이 마냥 비싼 게 아니라니까? 이 아저씨가 이런 걸 다 알려주니 얼마나 좋아. 우린 눈이 잘 안 보여. 이딴 거 못 읽어. 하나 사면 하나 더 준다는 걸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떻게 믿을 것이요? 독고씨는 할머니들이 고른 상품을 바구니째 들고 와 선숙 앞에 내려놓으며 이를 드러내고 웃었다. 그 모습이 마치 나 공 잘 물어왔으니 간식을 달라는 골든 리트리버를 연상케 했다. 그런데 그는 선숙이 계산을 마친 바구니 가득한 상품을 들고 그대로 할머니들과 나가는 것이 아닌가. 한참 뒤 바구니를 들고 돌아온 그에게 이유를 묻자 할머니들이 들고 가기 무거워 보여 가져다 드리고 왔다는 것이 아닌가. 이 무슨 첨단 배달 시스템이란 말인가. 선숙은 기가 찼지만 이후 독고씨의 노인 공경 배달 서비스 덕에 생긴 할머니 단골들이 오전 시간에 매출을 꽤나 올려주었다. 방학이 되자 할머니들은 돌보고 있는 손자 손녀를 장바구니처럼 달고 다녔고 그런 아이들은 또 식음료 코너에서 그녀들의 쌈짓돈을 꺼내게 만드는 재주가 있었다. 오전 매출이 늘었어. 왜 이러지? 사장 언니의 말에 선숙은 자기가 오전에 얼마나 열심히 판매에 매진하는지 떠들어댔다. 독고씨가 동네 할머니들과 그녀들의 손자 손녀들을 상대로 성공적인 호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쏙 숨긴 채 모든 걸 자신의 공으로 돌렸다. 물론 그녀도 양심이 있어서 이제는 독고씨를 보면 먼저 수다를 떨며 살갑게 대하기 시작했다. 요즘도 그 녀석 삼각김밥 줘요? 나 있을 땐 코빼기도 안 비치던데. 이제 안 와요. 집에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그걸 믿어요? 요새 반지하에서 가출한 애들끼리 모여 살고 그런다던데. 가봤는데 없더라고요. 어딜요? 반지하요. 짜몽이랑 애들 같이 살던데. 응? 거길 왜? 걱정돼서요. 근데 방 빼고 다들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독고씨, 그런 애들 생각하는 건 좋은데 독고씨나 어서 제대로 된 집을 구해야 하지 않겠어요? 저는 집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홈리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제 아니잖아요. 어엿한 일꾼인데 뭘. 저는 멀었어요. 멀긴 뭐가 멀어요? 뭐든 멀었어요. 참 사람이 겸손하기까지. 어휴, 내가 그동안 오해해 미안해하는 거 알죠? 저야말로 그동안 오해하게 해서 미안해요. 암튼 쪽방 거기 사는 거 정리하고 어디 원룸이라도 꼭 알아봐요. 사람이 잠은 제대로 자야 하니까. 말씀 감사합니다. 그는 큰 개가 주인의 말에 따르듯 고개를 끄덕이고는 어슬렁거리며 퇴근 아닌 퇴근을 했다. 세상에 근무 시간에서 4시간이나 더 일하고 가는 파트타이머가 어디 있단 말인가. 그래서 편의점 매출도 오르고 선숙 자신의 일도 수월해졌기에 그녀는 그를 신뢰하기 시작했다. 아마 곰 같던 그가 개로 보이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부터였을 것이다. 연말을 앞두고 사장 언니는 시연이 같은 편의점 체인의 다른 매장으로 스카우트되어 나간다며 업무 시간을 조정하자고 했다. 스카우트라니. 독고씨는 무료 배달을 하지 않나. 시연은 스카우트가 되지 않나. 참으로 가지가지하는 편의점 알바생들이 아닐 수 없었다. 선숙은 자신이라도 중심을 잡아야겠다는 생각에 근무 시간을 늘려달라는 사장 언니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그리하여 시현의 업무 시간을 독고씨와 사장 언니와 나누어 근무하게 되었고 평소보다 2시간 더 일하고 귀가하게 되었다. 새해가 되고 일이 늘어나니 활력을 내려 애썼지만 나이를 1살 더 먹어서인지 그녀는 금세 피로감을 느꼈다. 집은 또 집대로 더 엉망이 되어가고 있었다. 선숙이 2시간 늦게 오게 되자 아들은 혼자 라면을 끓여 먹고 설거지나 뒷정리는 나몰라라 펼쳐놓기 일쑤였다. 공부에 집중하느라 그런다고 생각하기에는 방에서 들리는 온라인 게임 소리가 너무 커 그녀의 마음을 참담하게 만들 따름이었다.
요컨대 아들 녀석은 자신이 집을 비운 만큼 더 어지를 뿐 도무지 인생에 도움이 되는 일 따윈 하지 않았다. 선숙은 아들에게 효도나 집안일 분담을 바라는 게 아니었다. 그저 아들이 자기 스스로를 도왔으면 할 뿐이었다. 하지만 새해가 되고 어머니인 자신은 일을 더 하느라 힘이 부치는데도 아들은 30살의 철부지에 머물고 있었다. 아니, 모범생이었던 중고교 시절에 많이 놀지 못한 게 억울하기라도 했는지 불량 청소년으로 인생을 다시 살고 싶은 모양이었다. 30살 고시생이 PC방에서 사람 총 쏴 죽이는 게임에 빠진 청소년 꼴을 하고 있다는 게 정말이지 답답하고 분했다. 참다 못한 그녀는 퇴근 후 아들의 방을 노크했지만 게임 소음에 노크는 전혀 기능을 하지 못했다. 그녀는 바로 문손잡이를 당겼으나 역시 잠겨 있었다. 순간 그 문손잡이가 필요할 때만 엄마를 찾는 아들의 차가운 문손잡이가 필요할 때만 엄마를 찾는 아들의 차가운 손처럼 느껴졌다. 화가 치밀어 오른 그녀는 부술듯이 문을 두드려댔다. 아들, 문 열어. 엄마랑 얘기 좀 해. 게임 소음보다 문 두드리는 소리와 고함이 더 높은 데시벨을 찍고 나서야 아들은 문을 열고 불퉁한 얼굴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엄마가 무슨 말 하려는지 알아. 그러니까 하지 마. 아들은 방금 전 게임 속에서 터져나오던 총소리 같은 말투로 쏘아붙였다. 기름이 번들대는 얼굴은 찌들어 있었고 불룩 나온 뱃살은 반바지 위로 툭 튀어나와 있었다. 한겨울에 반바지라니. 집안에만 틀어박혀 보일러를 빵빵하게 떼고 있는 한심한 꼴이었다. 감색 양복에 단정하게 깎은 헤어스타일로 첫 출근을 하던 대기업 신입사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집 밖은커녕 방 밖에도 안 나오는 천덕꾸러기 신세가 된 것이다. 한심하게 바라보는 그녀의 표정을 무시하고 아들은 방으로 들어가려 했고 선숙은 엉겁결에 아들의 팔을 손톱이 박힐 정도로 꽉 붙잡았다. 반팔티 아래 붙잡힌 팔이 아팠는지 아들은 순간 희번떡 선숙을 돌아봤고 이에 선숙은 끝장을 보겠다는 심정으로 아들의 팔을 더욱 세게 움켜쥐었다. 놔요, 나 공부해야 돼. 거짓말. 너 대체 하는 게 뭐니? 어? 엄마가 외교관 되라며 공부하다 좀 쉬면서 게임하는 거 가지고 뭔 소라냐? 내가 애야? 나 공부로 명문대 가고 대기업 가고 다 해봤던 사람이야. 공부 정도는 알아서 하니까 유난 떨지 마요. 야, 이 자식아. 그럼 뭐해? 그래가지고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냐? 방에 처박혀서 게임만 하고 맨날 라면만 먹고 그래서 되겠어? 집 밖에 나가 산책도 하고 아니면 어디 고시원이라도 들어가든가. 지겨워. 그놈의 잔소리 지겹다고. 아들은 외마디 고함과 함께 거세게 선숙의 팔을 뿌리치고 들어가 버렸다. 쾅! 문 닫히는 소리에 이어 철컥 문 잠그는 소리가 들리자 선숙의 마음속 어딘가에 버튼도 눌리고야 말았다. 선숙은 문을 부술 듯 다시 문을 두드렸다. 자신을 희번떡거리며 미친 사람 보듯 했던 아들의 눈빛에 대답하듯 미친 듯이 두드렸다. 하지만 아들의 대답은 더 커진 게임 소음이었다. 더욱 맹렬해진 총성에 그녀의 온몸은 벌집이 된 듯했다. 문을 두드리던 손이 아파질 즈음 그녀는 이마로 문을 부딪혀댔다. 쿵, 쿵쿵, 쿵쿵. 이마가 얼얼해질 즈음 그것도 포기하고 돌아섰다. 눈물이 흘렀고 가슴에 뻐근했지만 함께 고통을 나눌 남편은 없었다. 그동안 아들 자랑을 실컷 해대며 산지라 친구들에게 한심한 꼴이 된 아들에 대해 하소연할 수도 없었다. 아들이 대기업에 입사했을 때 그녀를 시기하던 동창들의 뒷담화가 멀리서 메아리쳐 귀에 울리는 듯 했다.